안녕하십니까. 순국권의 혼술 10월 30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작년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1대1 토론을 요청을 했죠. 그때 윤석열 후보는 확정적 중범죄자와 토론할 수 없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재명은 또 당대표가 됐죠. 야당 대표가 돼서 틈만 나면은 영수회담 하자고 조르다시피 합니다.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해서죠. 특히 지난번에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는 마치 무죄를 선고받은 듯이 영수회담 하자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은 확고하죠. 이 범죄 혐의자와 또는 지금은 여러 가지 사건의 피고인이기도 한데 회담을 하게 되면은 검찰과 법원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어쩔 수 없이 이재명과 악수를 해야 되는 매우 불편한 그 악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 시정연설을 하죠. 매년 이때쯤이면은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국회에 나와서 예산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하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자, 내일 시정연설을 하는데 작년에 시정연설을 했죠.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때는 이재명이 대표로 있으면서 아예 사상 처음으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보이콧했습니다. 보이콧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가지도 않았죠. 본회의장에. 그리고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을 하면은 국회의장실에서 어떤 일종의 절차를 갖습니다. 뭐냐면은 이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참석을 하고 또 내년도 시정연설 그 예산과 관련한 연설 때는 오부 요인까지 다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차담회 간단한 티타임을 갖죠. 그래서 환담을 나누고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관례인데 작년에 이재명은 그것도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명분을 갖다 대서 그것을 거부를 했는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는데 거기는 참석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결단을 내렸다. 참석하기로. 작년에는 보이콧했지만은. 자, 이런 말을 지금 민주당에서 했는데, 자,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것을 작년에 이 새 정부 출범 그 첫 해에 이 발목을 잡느라고 몽리를 부리면서 참석하지 않아 놓고는 지금은 이 본인이 마치 또 영장 기각이 돼서 무죄를 받은 것처럼 왜곡 선동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 그 차담회에 나가겠다. 자,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는데 그 발표를 하기 전에 실컷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 비판을 하는, 거의 비난을 하는 자,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나서 내일 나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꿍꿍이 속이 있는 것이죠. 이 본인이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 이런 사진을, 이런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그런 그 결정이었죠. 오늘 권칠성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내일 시정연설 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결단이 있었다. 결정 계기를 묻는 질문에 당내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참석하는 거로 결론이 났다. 무슨 결단입니까? 이것은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작년에는 몽리 부리느라고 참석을 안 하고,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본회의장도 민주당 의원들 못 들어가게 해놓고는 마치 지금 무슨 그게 작년에 안 했던 걸 하는 것이 결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는데 20분 전 9시 40분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접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오부 요인 그리고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사전 한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 세 번째입니다. 작년 5월
5월 10일 날 취임을 하고 나서 5월 16일, 그러니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바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죠. 그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추경 예산을 편성을 해야 돼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그때도 물론 사전 한담이 있었는데 그때는 민주당 지도부가 다 참석을 했습니다. 왜? 이재명이 아니었기 때문에. 4분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이 아니고 그때는 대선에서 지고 나서 민주당에서 비대위가 꾸려졌죠. 그래서 윤호중,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그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주재한 환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뭐 그런데 작년 10월에 있었던 그 사전 한담회는 이재명이 참석하지도 않았고 보이콧을 아예 해버렸죠. 이 권칠성 수석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같은 시정연설 보이콧 얘기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작년에 상황을 잠시 설명을 들으면은 예산안과 관련한 연설인데 대통령이 시정연설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었습니다. 이재명이 주도를 해서 본인의 사분 리스크가 그때 지금이나 그때나 뭐 극에 달하고 있으니 그런데 뭐 명분이야 뭐 다른 명분을 내세웠죠. 작년 10월 25일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이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결국 반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야당이 대통령 시정연설에 참여를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죠. 이 민주당이 그때 명분으로 겉으로 내세운 것은 이 대장동 특검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대장동 특검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몸통 바꿔치기 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가짜뉴스 막 만들어내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커피, 조우영에서 몸통이 대장동이 아니고 그때 윤석열 때다. 그러면서 이 여론전을 하기 위해서 대장동 특검하자 이러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대국민 사과를 하라. 그때 뭐 미국 방문 과정에서 나왔던 뭐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거 막 다 모아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라.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요구하는 게 정치적 구호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할 수가 없으니 안 했는데 그것을 또 핑계로 삼아서 빌미로 삼아서 불참을 해버렸습니다. 민주당이 그때 작년 10월 25일에 대통령 연설 30분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시정연설에 불참한다 결정을 했고 이재명과 그때 박홍건 원내대표 지도부가 이 연설에 앞서서 국회의장단, 국무위원, 여야 대표단 등이 참석하는 사전 차담회에도 아예 불참을 해버렸다. 예의가 없는 것이죠. 민주당 의원들은 그리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기 전부터 국회 로텐도홀 계단에 모여서 검은 마스크를 낀 채 손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했고 뭐 민생 외면 야당 탄압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뭐 욕설 대통령은 사과하라. 뭐 이런 식으로 구호까지 막 외쳐댔습니다. 대통령이 입장할 때. 윤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그러다가 국회로 들어서자 침묵시로 전환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연설을 하는 동안에는 그 옆에서 뭐 의원총회를 한다고 또 난리를 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결국 지금 다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재명이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하니까는 영수회담 뭐 마치 무죄를 받은 것처럼 주장을 하다가 이번에 내일 마치 본인의 큰 뭐 결단이라도 한 양 차담회에 참석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통령과 대등한 위치, 이 그림을 연출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그러면서도 지금 내일 만나는데, 내일 악수를 하는데 하루 전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은 최고위원회에서 국정기조의 전면적 전환이 있다. 생각이 바뀐 것 같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내놔라. 이런 또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국민의 고통에 제대로 응답하기를 바라고 실질적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9.19 군사 합의 파기 뭐 이런 것도 말해야 된다. 파기하지 않는다고 말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정치적 주장들을 막 했고 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은 낡은 이념에 경도된 경제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
경제 실패, 민생 파탄, 대국민 사과를 하라. 이렇게 막 벌써 여러 가지 덫을 쳐놨습니다. 함정을 다 만들어 놓고 내일 참석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보자 때 확정적 중범죄자와 토론할 수 없다고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야당 대표가 참석하는 게 갈래니까는 내일 이재명과 불편한 악수를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영수회담 이런 데 대해서는 여전히 선을 긋고 있죠. 용산에서는.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